안녕하세요. YK사이언스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황장현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과연 유신고는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올까?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신고 준비를 할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원에서 간단하게 학교별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 킬러 문항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킬러가 아닌데 학생들이 쓰기 난해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신고 이제 킬러 문항 분석을 할게요. 예. 자, 보시면, 자, 저 이력입니다. 제 이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해 오셨으면은 제 이력은 많이 봤을 거고, 재정반에서 많이 근무했고, 화학은 오랫동안 강의하고, 통합과학도 이 지역에 와가지고 꽤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한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학교별 어떤 문제인지를 굉장히 잘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설명에 오면 제가 어머님들한테 각 학교별로 이 학교는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학교 문제는 뭐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학교의 평균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보시면 25년도 거 유신고 통합과학 기출문제 분석을 보는데, 일단 유신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타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어떻게 나오냐면 객관식 28문항에 주관식이 2문항 나와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난이도는 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일 때도 있고 최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어차피 상대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고사를 봤더니 성적이 나눠지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말을 어렵게 내야지. 기말을 어렵게 내갖고 아이들의 성적을 나눠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9등급 체제하에서 5등급 체제하로 바뀌잖아요. 그럼 5등급 체제하로 바뀌었을 때, 좀 아리까리 할 것 같아요. 1등급 몇 명까지? 아마 350명이면 1등급이 10%까지니까 35명이에요. 이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나눠야 되거든요. 나누려면 진짜 0점 몇 점 차이 갖고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대부분 이 객관식 문제를 봐보면 배점이 똑같지가 않아요. 3.2점, 3점, 3.6점, 3.8점. 근데 유신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문항이다 보니까 한 문항에 대한 배점이 되게 작아요. 한 3점 몇 점, 2점대 후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유신고는요, 이 주관식 서술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박하게 줘요, 선생님이.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작년에 이제 경험한 건데, 작년 어떤 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X, Y2, Z가 원래는 문자로 써야 돼, 답을.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얘가 원래 이 답이 CH2O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CH2O로 쓴 거예요, 모르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X, Y2, Z 했다가 처음에 했다가 이거 맞게 해줄게 그랬다가 나중에 감점당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아이들이 가서 따져요 또. 그래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항상 서술형 문항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술형 문항으로 점수를 깎는다는 거죠. 그리고 타 학교에 비해서 유신고등학교 서술형 문제는 아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답을 요구해요. 꼼꼼하게 답을 요구해가지고 써야지 되게끔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유신고 문제는요,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완자나,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오투가, 요런 거 하나 풀어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부교재가 있어요. 학교 부교재를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부교재에는 시중교재 없고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한 2주 정도 남겨두고는 반드시 이거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유신고는
서술형 문제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갖다가 제가 한 유신고 문제를 한 4년치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 유신고 문제 나왔던 걸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학생들이 감점 안 당할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런 문제집을 우리가 와이핑 문제집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많이 돼요. 그 객관식 문제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관식에 대한 거, 주관식이 나오는 학교는 따로 프린트로 준비해갖고 그 학교에 맞게끔 이렇게 진도를 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유신고는 어쨌든 간에 화학이 좀 어렵고 이번 중간고사 부분이 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 파트예요. 근데 유신고는요 전통적으로 생명과학이 좀 까다롭게 나와요. 생명과학이 까다롭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땐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적당히 풀만할 땐 풀게 나오는데 만약에 변별력 가려야겠다 그러면 물리나 화학 파트에서 굉장히 어렵게 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한번 봐볼게요. 우선은 요거부터 볼게요. 유신고의 서술형 문항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깔끔하게 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저희 항상 시험 보고 나면은 작업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요거에 대한 거를 제공하려고 그리고 풀어보게 하려고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해놔요. 자, 근데 자 논술 1번 질소와 수소 원자에 대한 전자배치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 질소와 수소 가지고 암모니아를 분자를 형성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랬어. 근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그리라고 하잖아요. 금방 그려요. 이거 시험 볼 때 못 그리는 학생 없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오면은 항상 감점을 당하고 와요. 자, 유신고가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갖다 잘 생각하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간단하게 써보면 질소와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 분자를 갖다가 화학 결합시켜보면 이렇게 쓰죠. 일단 자, 질소가 있으면 자, 우리가 전자 껍질이 하나, 두 개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돼? 전자가 몇 개가 있어?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니까 7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암모니아라는 거를 만들어요. 자,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걸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내느냐?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그리라고 나오고 끝나요. 약간 단답형이에요. 서술형이라도. 근데 유신고를 한번 볼게요. 그게 아니에요. 유신고는 이걸 안 다음에 봐보세요. 조건 채점 기준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나왔어요. 이게 몇 점짜리 문제냐면 이게 5점짜리 문제예요. 5점짜리 문제. 주관식인데. 자, 5점짜리 문제인데 자, 보시면 화학결합의 종류를 바르게 쓸 것.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화학결합의 종류를 반드시 써야 돼요. 화학결합의 종류를 갖다가 뭔지를 자, 첫 번째 문항 보는 거예요. 써야 돼. 두 번째, 분자 내에서 전자쌍의 수를 바르게 써라. 자, 전자쌍의 수가 몇 개인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돼요. 서술형이지만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거를 갖다가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요. 실제로 논술이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자, 질소 원자가 있는데 이놈의 전자 배치는 어떤 원소와 같은지 바르게 써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또 찾아라. 이거를 써라 이거야. 이게 뭔지가 들어가야지 답을 맞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 배치 두 번째 거 보니까 화합물에서 수소 원자의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어떤 원소와 같은지 바르게 쓸 것.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자, 봐요. 이 문제 분석해보면 자, 이걸 주겠다는 거야.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를 적는단 말이야. 요 네 개를 적었는데 요 네 개를 반드시 써야지만 5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에서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하나라도 빠지게 쓰면은 하나씩 감점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한 1점씩 감점시키겠다는 거죠. 아니면 크게는 2점을 감점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주안점을 갖고 써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자, 봐보세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이 뭐냐? 화학결합의 종류를 쓰시오 그랬으니까 이 반응은 지금 뭐냐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우리가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야? 화학결합의 종류 기억 반드시 들어갈게. 아하, 얘는 이 문장에 공유결합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분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수를 갖다가 바르게 쓰라 그랬어. 자, 그러면 분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수를 바르게 써라, 전자쌍의 수를 써라 그랬어.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유전자쌍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편의상 공유전자쌍을 제가 공쌍이라고 쓸게요. 공쌍이라고 쓰고 비공유전자쌍은 비쌍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 화학식에서 봐보면 자, 공유전자쌍은 뭐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바로 뭐야? 공유전자쌍이야. 자,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3개. 그 다음에 자, 비공유전자쌍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비공유전자쌍이에요. 그럼 비공유전자쌍 몇 개? 하나. 이게 들어가면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질소원자의 전자비치는 어떤 원소와 같은 전자비치를 갖냐? 라고 하면 자, 봐보세요. 질소는 전자가 7개, 원자번호 7번이니까 7개인데 그런데 우리가 수소와 공유를 해. 몇 개 공유해? 3개를 공유한단 말이야. 3개를 공유하고 나니까 전자가 총 몇 개가 돼? 10개가 된단 말이에요. 10개가 되니까 얘는 누구의 전자배치를 갖게 되는 거야? 원자번호 10번. 누구의 전자배치? 누구의 전자배치? 그렇지. 네온. 원자번호 10번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거지. 그 다음에 수소원자와 질소원자의 수소원자의 전자배치는 누구야? 그쵸? 수소는 전자 하나인데 하나를 공유해서 누구의 전자배치를 갖게 돼? 헬륨의 전자배치를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헬륨의. 그러면 우리가 이 푸는 문장에는 자, 봐보세요. 자, 공유결합 들어가면 1점.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들어가면 2점. 비공유전자쌍 들어가면 3점. 그 다음에 네온이다. 4점. 5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고 문제는 타 학교와 다르게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요구하는 게 약간 요구하는 문장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신고가 타 학교에 비해서 서술형이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신고는 봐보면 거의 다 맞아야 돼요. 1등급 맞으려면 제가 보기에. 하나 틀리면 아리까리 해요. 왜? 하나도 객관식 하나 나가면 아리까리 합니다. 근데 주관식에서 이런 걸 갖다 1, 2점 감점 당하네요. 거기까지가 1등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내려가는 걸 배워야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암모니아가 화학결합을 할 때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을 갖다가 몇 개? 3개를 가지고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결합이란 걸 한다. 그 다음에 누구의 전자배치를 간다?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고 헬륨의 전자배치를 간다.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5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이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 잘 못 써요. 학생들이 알아도. 그러니까 반드시 준비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봐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생물 문제 하나 있습니다. 생물 문제. 자, 요 문제는 전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맞출 수 있게끔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유신고가요 언제쯤 어렵게 나왔냐면 기말고사 때 생물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기말고사 때 유전정보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상당히 어렵게 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유신고에 맞게끔 좀 더 깊게 해야지 돼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그래도 요게 이제 약간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좀 틀리는 문제가 돼서 요번에 생물 문제 하나를 했어요. 아까 화학 문제 하나는 주관식 서술형에서 어떻게 기술하는지를 배웠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우선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DNA라는 놈이 있잖아요. DNA. 자, DNA라는 놈은 있잖아. 염기끼리 상보적인 결합을 해. 그러면 어떻게 결합을 했냐? 아데닌이라는 놈과 타이민이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자,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상보적인 결합을 해요. 얘네들을 어떻게 결합하냐? 말이 꼬이네요. 우리가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 무슨 결합? 수소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소결합을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수소결합을 몇 개를 하느냐? 요게 요 사이에 수소결합을 얘는 몇 개 해? 얘는 수소결합을 자, 수소결합. 그죠? 수소결합을 3개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 예전에 학교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문장을 써요.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
구한인과 사이토신 사이는 자 무슨 결합한다? 수소 결합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야. 삼중 결합을 한다고 써놓는 거야. 삼중 결합. 그럼 여러분 이거 삼중 결합이 아니라 수소 결합하는 가닥이 세 개란 거야. 이걸 갖다 여러분 삼중 결합으로 하면 안 돼.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죠? 오케이.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항상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 염기의 비율을 보면 이 전체의 염기의 비율을 보면 이 전체 염기의 비율을 보면 항상 뭐야? 100이 되더라. 100%가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야. 항상 100인 거야 이거는. ATGC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봐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보시면 요것만 갖고 풀면 돼요. 여러분 봐봐.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아데닌이 있고 자 제일 먼저 보니까 아데닌이 있고 여기는 아데닌. 잘 안 보이네. 여기는 뭐야? 구아닌. 그죠? 구아닌. 근데 기억과 니은은 뭔지 안 나왔어. 맞죠? 자 얘가 기억이고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야. 자 기억과 니은은 안 나왔는데 기억과 니은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 항상 상보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개수가 똑같아. 얘랑 얘랑 똑같아. 그럼 써볼까? 자 우리가 여기 아데닌이 가해서 보니까 아데닌 몇 개야? 28개야. 얘가 얼마? 28개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억이 28개네. 그럼 여러분 아데닌이 28개면 타이민도 몇 개야? 28개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자 28개가 되는데 보니까 얘가 뭘까? 그런 거지. 그러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같은 거 누구야? 아 타이민이구나 라고 잡아야죠. 그 다음에 또 봐봐요. 니은을 봐봤는데 니은은 여기 뭘까요? 라고 했어. 근데 니은은 자 이제 잡아야 되죠. 그럼 얘는 구아닌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구아닌과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너? 누구야? 아하 사이토신이구나 라고 잡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게 A는 얼마고 B는 얼마냐 요걸 따지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28개 28개입니다. 두 개 합치니까 몇 개야? 두 개 합치면 56이네.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얼마야? 나머지 남은 게 44지. 그러면 44를 반반씩 쪼개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얘 22개, 얘도 22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 되는 거야? B는 몇 개니? 그러면 22개. 그 다음에 G는 몇 개니? 2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찾아요. 봐봐. 타이밍이 30개잖아요. 그럼 여기 아데닌 몇 개예요? 여기. 우와, 여기 30개. C.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20개. 이렇게 되겠죠? 자, 다 찾았네, 이 문제. 자, 그럼 봐보세요. 자, 기억 보니까 뭐라고 했냐, 봐봐. A는 C보다 큰 수이다. 라고 했어요. 자, A는 C보다 큰 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큰 수가 아니라 작은 수가 되겠죠. 여러분이 문제를 연습할 때 우리가 이제 YPIC이라는 교재가 나갈 거예요. 문제집이. 한 600문제 정도 구성이 돼서 나가요. 근데 그 문제집을 풀 때 여러분 대충 맞았어, 틀렸어 이러지 말고 제발 좀 정확하게 A는 B보다 큰 수이다. 아니야, 작은 수야. 하나하나 따져보고 하나하나 계산해 봐야 돼. 그죠? 그 다음에 B와 D의 합은 얼마야? 자, B가 얼마야? B가 얼마요? B가 20인가요? B가 22. 그 다음에 D는 얼마래요? D는 20 하니까 와, 합은 40이다. 정답 되는 거다. 항상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기억은 타이민이고 니은은 뭐가 된다? 사이토신이다. 정답.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나요? 4번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나는 알아요 그러지 말고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할 땐 항상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쌤 되게 꼼꼼해.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쌤 반에 오면은 쌤이 단톡방에다 숙제를 내라고 하는데 그 내라고 하고 나서 여러분이 토요일 날 수업이다 그러면 제가 목요일까지 내라고 그래요. 목요일까지 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당장 닥쳐서 하면은 어떻게 돼? 막 허겁지겁하게 돼. 미리미리 내라 이거야. 미리미리 내고 제가 봐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2주에 한 번씩 테스트 보거든요. 근데 숙제를 다 했어. 그리고 반드시 숙제는요. 하고 나면 이거 맞았어. 동그라미 쳐야 돼. 틀렸으면 틀렸어. 해야 돼. 그러고 나서 해놨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떤 애는 학원 시험 보니까 20개 봤는데 10개밖에 못 맞으면 다 동그라미 쳤네. 얘는 100개인 거잖아요. 그 사람은 따로 철저히 관리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유신고는 저희가
계속 해봤던 학교고 자료를 계속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고에 맞게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술형 같은 것도 봐보면 저렇게 꼼꼼하게 막 저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포인트 집어가면서 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왜? 서술형 안 나온 학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은 학교별로 묶어서 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학교별로 다 묶어서 되도록 최대한 합니다. 유신고, 창녕고반, 그 다음에 광교고반, 위고반 다 따로따로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신고는 요 정도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항상 보면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맞게끔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조언 하나 하면은, 자 보시면 우리가 입시에서 이제 잔소리 잠깐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바뀐 게 지금 뭐냐면 이제 좀 불안하기도 하죠. 사실은 왜 5등급 체제가 1등급 체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뭐냐면 유신고가 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5명 안에 들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보내. 극상위권. 나는 그냥 무조건 되게 잘해. 이런 사람은 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중간에 어중간에 걸리면 어때?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과학은, 통합과학은 특히 극상위권이라는 게 우선 있을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저런 걸 하나 놓치고 조금만 잘못 쓰면요, 그럼 점수가 떨어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등급 맞으면은 9등급 체제에서 2등급을 맞은 거와 5등급 체제에서 2등급을 맞은 거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유신고도.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렵게 또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돼요. 전교생이 다 어려워가지고 5명밖에 못 맞았어. 이거는 틀려도 1등급을 맞는데 크게 관여를 안 하겠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들도 다 맞는 걸 틀린다? 그럼 큰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1등급, 2등급 갈 수 있는 대학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능은 9등급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을 갈 땐 이 내신 있잖아요. 내신 5등급 체제에서 1등급 맞은 학생과 그 다음에 9등급 체제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가겠죠. 거기서 뭐 이제 자체적으로 또 어떤 시험을 본다든가 하겠죠. 만약에 안 갈려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 보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선은 뭐냐? 내신이에요. 학교도 선생님이 성적이 잘 나오는 애한테 잘 써줄 거 아니야. 성적 안 나오는 애한테 잘 안 써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1학년 때는 뭐야? 학교 시험을 잘 맞아갖고 무조건 다 1등급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면은 작년에도 유신고 학생들이 거의 상위권 애들은 저희 학원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다 말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 다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유신고 마치고요.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좋은 성적,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장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